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3고 국어 맡고 있는 김진경 선생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 3월에 본격적으로 내신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3고 2학년 아이들 이제 1학년 국어도 만만치 않았지만 2학년 때 문학이에요. 문학과 독서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수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편하게 마스크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3고는 이제 저희가 2학년 때 1학기는 당연히 문학이 들어가요. 문학으로 가고, 그다음에 2학기가 독서입니다. 해놓고 이제 고3 때는 아시듯이 화작하고 언매 중에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지금 제가 지도를 하고 있는 거는 언매를 선택하는 거를 유념을 하고 가라 해가지고 방학 때 이번 방학 같은 경우에도 문법을 아예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중요한 개념들은 이렇게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단 내신에서는 이제 문학인데요. 중3고가 1학년 때 이제 어머니들이 그 시험을 봐봐서 아시겠지만 중3고가 특히 문학을 굉장히 사랑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1학년 때도 문학은 무조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재 자체에 많지 않았지만 교재에서 뭐 쓸데없는 거 빼버리고 문학만 하고 막 이랬잖아요. 문학하고 문법. 이게 굉장히 어려운 학교라서 2학년 때 이제 문학만 들어온다 했을 때는 좀 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1학년 때는 문학하고 이제 문법이나 다른 글이 좀 이렇게 섞여서 나왔지만 2학년 때는 이제 문학이 그냥 메인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의 싸움이냐면 개념 싸움이에요. 작품을 정확하게 외워서 100점을 맞느냐 그게 아니고요. 당연히 작품을 정확하게 외우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1등급과 2등급 100점이냐 하나 틀렸느냐 요걸 가르는 거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 아이들 이제 딜레마가 그거잖아요. 둘 중에 두 개의 선택지가 남았어. 내가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게 오답이다. 이게 모든 아이들의 딜레마예요. 그랬을 때 제가 말을 해요. 야, 찍는 것도 확률 게임이다. 그래서 선택지를 봐봐. 선택지 안에서도 혼자서 이상하게 튀는 애가 있고, 너네가 두 개가 남았을 때는 다시 지문으로 가가지고 주제와 과장 연관성이 없는 애. 그래서 국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장이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가장 틀린 걸, 가장 옳은 걸 찾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남았어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두 개 선지 남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되냐? 가장 틀린 거, 가장 옳은 거. 이게 이제 국어를 푸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이런 게 뭘로 가냐면 개념으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는 100점은 뭘 갖고 간다? 개념. 거기에 나머지는 뭐 작품을, 외부 작품을 많이 보여준다거나 이런 건 다 제가 할 거니까 탄탄한 개념도 만들면서 가는 거거든요. 이거의 승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2학기 독서는 비문학이 들어오는데요. 요거는 교과서뿐이 아니고 외부 작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외부 그 기출 문제들. 그래서 그런 걸로 구성이 되는데 저의 신조는 그거예요. 내신 때 들어가서 하면 된다.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 이제 독서도 아이들이 벌써부터 이제 선생님 저 비문학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라는 독해법은 분명 있어요. 하지만 이건 그 독서도 비문학도 이제 내신이기 때문에 내신은 내신답게 접근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한테 닥친 그 문제 문학부터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내신 분석을 보시면요. 저희 그 중3고 시험에서 이제 국어가 아주 징글징글하다라고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말을 하는데 중3고는 모든 학교가 그렇지만 시험의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가장 쉽고 이게 1학기라면 1학기 중간기 말 이렇게 끊는데 점점 난이도는 올라가요. 그래서 가장 이제 쉬운 게 이제 중간이고 그 다음에 기말. 그래서 합산을 해갖고 평균을 맞추겠죠. 가장 이제 쉬운 게 2학기 중간이고 그 다음에 기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여기가 문학이고 여기가 이제 독서라는 과목이 분류돼서 들어올 건데 그래도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중간고사를 그래도 좀 쉽게 내시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100점을 맞아야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 저희가 2학기 기말고사가 좀 어려운 편이었는데 전교에서 100점짜리가 몇 명 없었어요. 그 중에서 3분의 2가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에서 이제 그 100점이 나왔거든요. 100점과 1등급이 나왔는데 걔네가 저한테 1학년 때 온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은 한 개, 두 개 틀려요.
뭐냐면 만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들을 때는 한두 개 틀려? 그럼 잘하네. 근데 너는 왜 거기 있지? 왜 옮겨?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엔 걔네들의 그 답답한 걸 알아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100점이 안 나와요. 그럼 그거는 어떤 뭔가 약점 분명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올 때 제가 개별 상담을 해요. 시험지 들고 와. 네가 풀었던 시험지 다 들고 와. 해가지고 시험 푼 거 그 흔적들을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테스트를 봤을 때 걔 약점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이제 했을 때 100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탄탄하게 1학년 아이들 쭉 끌고 왔고요. 걔네가 이제 2학년을 갈 건데 2학년 때는 또 다른 도전이거든요. 이게 유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이렇게 갔지만 제가 보는 이제 문학은요. 1학기 때 문학은 걔 난이도가 두 개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들어온 작품 수나 그다음에 난이도를 거의 비슷하게 가세요. 왜냐하면 1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거를 좀 이렇게 높여가지고 아예 높여서 가시거든요. 그래서 만만치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학기 문학을 보시면요. 출제 작품 수는 이제 그 문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출제 작품 수는 10개 내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학교는 그 교과서 자체에서 거의 15작품 이렇게까지 내시거든요. 근데 얘네는 중상고는 1학년 때도 그랬지만 2학년 때도 내시는 거의 범위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중상고 선생님들의 특징이시거든요. 다른 학교는 매년 막 굉장히 랜덤으로 막 이렇게 막 바뀌는데 중사는 범위가 거의 고정돼 있고 그럼 뭐가 바뀌는 거냐면 외부 작품이 들어오잖아요. 3-4개에서 요 3-4개 정도의 외부 작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원래 1학년 때, 2학년 때도 1개나 2개까지는 수업 중에 이렇게 다뤄주세요. 외부 작품 자체를 그렇게 해놓고 아예 말하지 않은 작품에서 이제 뒤통수를 치시는 건데 항상 1학년 때도 그 문제에서 등급이 결정이 됐었단 말이죠.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부 작품은 3-4개 내외로 들어오지만 선택지에도 외부 작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지가 있으면 선택지에 위시와 같은 정서를 골라라 해서 고전시가를 5개 집어 넣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이거 외부 작품 아니지만 외부 작품이에요. 이거 다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시험 대비할 때는 선택지까지 들어오는 외부 작품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범위를 이렇게 시험 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학수를 보시면 계속 출제 작품은 교과서에서 10개 내외고 외부 작품이 3-4개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학수가 꽤 많아요. 30문항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1학년 때는 서술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2학년 때는 서술형이 없이 객관식으로만 30문제예요. 그럼 아이들이 아싸 막 이러거든요. 서술형이 없으니까 훨씬 부담이 주는 거는 사실인데요. 30문제 이제 적어봤자 28문제 정도인데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엔. 그래서 어떻게 내시냐면 이 하나의 지문당 거의 작품이 3개가 거의 들어가요. 3작품. 그럼 여기에서 2개는 교과서일 거고 하나는 이제 외부 작품이 들어가겠죠. 해놓고 얘네 3개의 표현상의 특징, 뭐 비교하는 거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지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학년 딱 올라와서 첫 시험인데 1학년 때 해봤지만 2학년 올라와서 첫 시험인데 문학이 30문제예요. 그럼 애들이 굉장히 벅찰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항수에 대한 요 부담감을 줄이면서 이제 계속 연습을 시켜서 들여보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출제 작품 갈래는 굉장히 골고루 들어와요. 현대시, 고전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극까지 해가지고 문학이잖아요. 문학을 문학답게 문제를 내시죠. 그래서 각 파트별로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1학기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서경별고, 뭐 남신의 주 유동, 뭐 장수산 해가지고 이 갈래를 보시면 고전시, 현대시, 그 다음에 희곡, 그 다음에 현대소설, 고전소설, 고전시. 파트별로 다 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있는 거는 뭐 수필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들어온다 보시면 되고, 뭐가 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냐면 여기 파트겠죠. 고전소설은 그나마 지문을 분석해서 그대로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고전시하고 고전시가가 지금 3작품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굉장히 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3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겨울방학에 필수 작품 가사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시켜놨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가사가 들어왔을 땐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걸 해석하는 것 자체도 벅차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내신을 접하는 것과 아주 처음 이제 내신에서 접하는 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이제 가사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1학년 때 3인국이 들어갔더라면 얘네는 지금 2학년 때 송민국을 집어 넣는 거고, 그다음에 정과정 당연히 나오는 건데, 얘네가 그래도 고전 시가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건 1학년 때 너무 많이 했어요. 1학년 때 3인국 하나 나오는데 저희 이거 다 준비했던 거거든요. 연계 작품으로.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부담감이 좀 덜한 상태에서 갈 수 있겠다. 그런데 저희 애는 처음 볼 텐데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가 내신 대비를 몇 회를 돌리냐면 지금 저희가 3월 딱 시작하면 첫 주에 바로 개강이거든요. 학교 진도 안 나가도 상관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상고는 거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학교 그 내신 범위는. 그래서 외부 작품은 해마다 다르지만 교과서는 정해져 있으니 제가 먼저 진도를 빼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총 수업이 8회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복해서 내용 돌리는 게 거의 4회로 반복해서 내용을 돌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모르는데 상관없어요. 모르고 와도 상관없는데 아이가 좀 더 열심히는 해줘야겠죠. 포기만 하지 않고 따라온다라면 최상위 등급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품이 들어온다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외부 작품은 요거였어요. 현대시아나 그다음에 요거는 희곡인데 보기로 외부 작품을 보기로 엮어가지고 낸 형태고요. 그다음에 맨 끝에 요것도 외부 작품으로 들어온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할만하다.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시험 대비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품들을 묶어서, 왜냐하면 굉장히 뻔한 작품들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한 번씩 작년에는 1학년이 좀 그 전에 1학년보다 좀 시험을 어렵게 내셨거든요. 현재 2학년 올라온 애들을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내신에서는 꺼리는 작가들, 좀 어려운 작품들을 이렇게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럴 수 있겠다고 이제 예측을 합니다. 자, 시험 출제 경향을 보시면요. 교과서에 추가 작품 다수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와 보기 유형으로 외부 작품이 많이 반영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외부 작품이 지문으로 들어와 버리면 괜찮은데 그냥 흘러가는 문제처럼 이렇게 슉 가만히 집어 넣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니까 이미 중상고의 그 출제 유형과 뭐 방향과 이런 스타일을 다 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애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연습을 시켜요. 그다음에 세 번째, 두세 개 작품을 비교하는 작품 간 비교형. 이게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예요. 세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교형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학년 문학은 개념이에요. 개념 싸움이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표현상의 특징이에요. 위에 표현상의 특징이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에서 수업을 하면서 위 작품에 들어가 있는 표현상의 특징은 무조건 다 알려줘요. 당연히 이거 중요해. 당연히 외워야 돼. 라고 하면 아이들은 앞에만 외워요. 역설법 있어. 의인법 있어. 뭐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있지. 여기까지만 외우죠. 그럼 선생님은 어디다가 오답을 실어 놓으실까요? 이 뒤에다가 오답을 실어 놓으세요. 여기다가. 앞에는 맞는데 너네 여기까지만 외웠잖아. 달달달. 뭐 산수유나무 열매야 뭐 이런 거 나올 거지. 학교에서 학원에서 분명히 다 배웠으니까 선생님들이 꿰뚫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해놓고 뒤에다 오답을 넣으시는 거예요. 네, 이게 이중선지 함정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내겠다. 한 번 더 가시죠. 조건을 여기까지 다세요. 그래서 저희 남자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문제를 슬렁슬렁 보잖아요. 연필 들고 미친 듯이 이렇게 막 끊어가면서 하는 애들은 1등급 애들이에요. 문제 풀 때 자세만 봐도 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함정 집어 넣으시니까 개념 알려주면서 이중선지 끊는 거, 이거 제가 1년 동안 계속 해온 거예요. 중3 애들 데리고. 연필 들어 끊어. 그 다음에 OX 해. 막 이런 거거든요. 이걸 계속 연습을 시키죠. 그래서 여기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앞에 개념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개념이 나오면 역설법이 뭐니? 그럼 강조예요. 의미 강조. 이게 돼야지만 이중선지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중점적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2학년 때 문학은 1학년 내신은 달달달 어느 정도 외워서 됐다고. 근데 이제 중4는 좀 그렇진 않은데
그렇게 하면 되지만 2학년 때 문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깊게 들어가거든요. 작품이 많지 않으니까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외워서 푸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해를 해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의 선지가 남아요. 그럼 애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쌤.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카콜라 맛있다 라고 찍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끝까지 지문과 연계를 보고 그다음에 개념 갖고 우리가 찍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가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 묻는 문제 많고 비교형 많고요. 그다음에 개념 위주의 문제 유형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학 작품이 있기 때문에 문학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중상고의 세부시험 대비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 추가 작품이 선택지와 보기로 많이 들어오니까 작품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면 범위를 넓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시험 대비할 때 외부 작품 들어오면 어느 정도까지 따라오다가 이렇게 숙제로 내주죠. 숙제로 내주고 제가 확인하면서 다시 설명하고 한 번에 모아서 다시 설명하고 하는데 외부 지문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저는 이제 목표가 10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100점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해준 거에서 안 해준 게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절대 그걸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만큼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아이들이 요만큼 생각한다면 저는 그거의 몇 배를 생각하고 대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귀를 막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팍 뭐라고 해요. 네가 뭔데 귀를 막고 네가 뭔데 내가 추려준 문제를 버리냐. 문제에서 애들 과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선별한 문제들로 나가는 거예요. 꼭 풀어야 될 것만. 그런데 아이들은 풀면서 자기가 선별을 해요. 아,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문제 중에 이렇게 제끼는 문제들이 나오죠. 그럼 저한테 엄청 혼나요. 제가 준 건 다 필요해서 가는 거니까요. 범위를 넓게 잡아서 갈 거예요. 자, 2번째, 보기가 새로운 정보를 담고 독해하는 유형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요. 보기 읽는 연습을 합니다.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모의고사도 그렇지만 내신에서도 특히 많이 틀리는 유형이 보기예요. 자, 보기가 이렇게 들어오죠. 아이들한테 말해요. 보기가 뭐냐면 보기요. 그러니까 보기가 뭐냐, 보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보란 얘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중상고의 보기는 어떤 보기가 들어오냐면요. 아이들이 생전 처음 보는, 한 번도 어디서 보지 못한 그런 보기를 갖다 띡 넣어놓으세요. 거의 작품하고 얘가 연관성이 있나? 저희가 볼 때도 와,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보기를 갖다 넣으세요. 그래서 그런 낯선 보기를 글을 쫙 쓴 다음에 위에 작품하고 연관해서 풀어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보기를 지문이 기준이 아니고 이제 이 보기가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푸냐면요. 지문을 기준으로 내용일지로 풀고 있어요. 보기를 보고 보기를 기준으로 풀어야 되는데 내용일지로 풀어요. 그러니까 보기 문제가 어떻게 풀려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기도 어떻게 읽어야? 꼼꼼하게 끊어 읽어, 제발.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연필 안 들고 이러고 있는 애들 엄청 혼내키거든요. 수업은 감상하는 게 아니다. 참여를 해. 연필을 들고 밑줄 치면서 같이 따라와야 돼요.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항상 중간고사가 끝나면 개별적으로 시험지 푼 거, 성적은 상관이 없어요. 너 시험지 푼 거 가지고 들어와 해서 개별 상담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 푼 문제들을 지적을 해주고 다시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한 명 한 명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읽는 방법부터 그 다음에 아이들 어떻게 푸냐면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밑에 선택지에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럼 단어만 보고 단어가 있으니까 맞네 이렇게 풀거든요.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 선후관계 왜곡시켜 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품을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접근을 해야지만 100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탄탄한 개념이 필요한 그런 학교입니다. 중상고가 다른 과목도 그렇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국어도 이 주변에서 꼽을만 해요. 난이도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꼼꼼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 시험 대비 방법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대비는요, 1차 예상진도 잡아서
예상 진도가 있잖아요. 얘네는 어디까지 나간다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빼버려요. 그래서 학교 진도와 상관없이 쫙 빼버리고요. 학교에서 한 3분의 1 정도 나갔을 때 저는 벌써 진도를 다 뺐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두 번째 들어갈 때 학교에서 슬슬 이제 추가 필기가 들어오고 프린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상고는 좀 프린트를 많이 주는 학교예요. 그래서 프린트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각 반에 아이들이 포진이 돼 있잖아요. 여러 반에. 그러면 그거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필기본이 나가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심화 문제 및 외부 작품 정리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평가원 교육청 문제풀이 하면서 이게 4번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4번 반복을 시키는데 다 반복할 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5차에서는 빈칸 채우기 내용 전범위 정리가 들어가는데 이 정도 되면 작품이 다 들어왔어요. 프린트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정리본이 또 나가는데요. 그때는 1차로 정리본 주고 그 다음에 빈칸을 뚫어가지고 빈칸 채우기 연습도 해요. 이따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 풀이하면서 이제 최종 점검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4회, 그러니까 8회 동안 4번 돌리는 그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풀이 단계는 문제풀이도 이제 문제가 나가는 단계도 4단계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기본적인 건데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기본 내용 확인할 때만 쓰는 자료고요. 숙제로 나가진 않아요. 너무 쉽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과제로 나갈 거예요. 교사용 문제. 그래서 해마다 교사용 사이트에 이게 문제가 업그레이드 돼갖고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 문제들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서 아이들한테 나가고 그 다음에는 얘네 그 교과서 말고 다른 타 교과서에 있는 동종 작품을 모아서 이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3단계는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가져오신 게 뭐냐면 아까 보기를 가져온다 했잖아요. 보기의 내용을 이런 데서 많이 갖고 오세요. 그래서 그거 활용해서 같이 볼 거고요. 그다음에 4단계는 이제 기출문제, 학교 기출. 그래서 중상고의 기출은 당연히 몇 개년 걸 풀리는 건데요. 그건 당연한 거고 얘네 학교 거 말고 타 학교의 기출 문제도 풀려요. 그래서 같은 작품을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내는지. 그래서 학교를 여러 개 학교를 푸는데 거기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게 있거든요. 별표예요. 왜냐하면 어느 학교에서 내는 건 너네 학교에서 낼 수 있다. 그잖아요. 등급 결정 문제는 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꼭 풀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물짜기 하는데 이거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숙제로 계속 나가요. 외부 작품이거든요. 그물짜기가. 숙제로 나간 거를 1차와 2차에 걸쳐가지고 외부 작품을 모아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아이들은 꼭 직전 대비 때 해주는 이유는 중상고는 직전 대비 때 할 게 굉장히 많은 학교예요. 그래서 1학년 때도 직전 대비를 좀 이렇게 길게 다른 과목과 겹칠 때는 이제 좀 이렇게 줄여주기도 하지만 길게 좀 가긴 하는데 직전 대비 때 저희가 했던 거를 몰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안 해주잖아요. 아이들은 기억을 못 해요. 그동안 저희가 했던 안 했던 상관이 없이 직전 대비 때 말을 했냐 안 했냐가 그 아이의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직전 대비를 좀 길게 잡아서 우리가 했던 걸 쫙 정리를 다 해요. 애들이 직전 대비 때 되면은 이렇게 건드리면 대답이 나올 정도예요. 그럼 100점인데요. 그래도 해요. 그래서 외부 작품도 이때 모아서 자 봐봐. 이 작품에 관련해서 이거 했었어. 이 작품 이거잖아. 애들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 대비는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는 좀 시간을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자료인데요. 저는 숙제 과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처음에 시작할 때 숙제하는 방법을 다시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네가 열심히 했어도 완성도는 20%밖에 안 된다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안 되려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숙제를 풀어오라고 숙제하는 방식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숙제한 것에 대해서 처음에 질의응답을 좀 길게 아주 흡족하게 잡아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애들은 자기가 질문할 용기가 없는 애들은 세부적으로 제가 아이들 테스트 볼 때 쫙 돌거든요. 해가지고 틀린 것들을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다시 질문을 받아요. 그 시간 내에 못했으면. 근데 다른 선생님들보다 제가 요 질의응답 받는 시간은 좀 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질문할 거 충분히 해라 하면서 이제 하고 그게 안 됐으면 끝나고라도 쉬는 시간 통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인데요. 저 테스트는 숙제 안에서만 가져오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OX 테스트인데
물론 파이널로 가면 이제 몇 회가 안 남았을 때는 실전에 가깝게 30문제, 28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시켜요. 그 실전 파이널인데요. 그 전까지는 개념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라도 놓치는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OX 테스트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가는 거냐면요. 숙제 안에서만, 숙제 낸 거에서만 OX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약속을 해요. 정말로 숙제 안에서만 낼게. 숙제를 열심히 해갖고 오면 한 번에 통과야.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선택지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숙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풀다가 정답이 1번이 나왔어요. 그럼 저도 여기다가 딱 체크를 하고 이 문제 절대 넘기지 못해요. 저는 소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다가 세모를 치고 밑에를 더 읽어요. 왜냐하면 국어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국어를 어려워하는 건 다른 과목은 딱 보면 정말로 오답인 것과 정답인 게 딱 갈려지잖아요. 근데 국어는 쫙 읽어보면 두 개 다 이상한 거예요. 두 개 다 이상, 항상 말씀드려요. 두 개가 남는다. 왜냐하면 두 개 다 이상해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럼 답을 어떻게 찾나요? 가장 틀린 걸 찾아. 2번도 틀리고 3번도 틀렸어. 그게 무슨 문제가 그러냐요. 근데 국어는 그래요. 둘 다 틀렸는데 더 틀린 걸 찾아. 둘 다 맞는데 더 맞는 걸 찾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숨어있을지 모르니까 답이 1번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세모를 치고 저도 끝에까지 5번까지 다 읽어서 정확하면 답을 체크를 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저보다 대범해요. 어떻게 하냐면 1번이 답이면 여기 싹 안 읽고 그냥 오케이 하고 넘겨요. 근데 이걸 언제도 그렇게 하냐면 시험 볼 때도 그렇게 해요. 그럼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연습을 시키는데 이거를 그래서 선택지를 문제로 만들어서 OX를 붙여버려요. 2번 OX. 그러면 1번이 답이어서 밑에 안 봤던 애들은 숙제를 했지만 여기는 처음 보는 거겠죠. 그럼 아이들이 따져요. 쌤, 숙제 안에서만 낸다면서요. 숙제 안에서만 냈어요. 자기네가 못 본 거지. 그리고 내신은 정답도 중요하지만 오답이 어떻게 나온지를 꿰차고 있어야 그래야 100점이 나와요. 만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 OX를 가지고 쫙 개념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번에 들어오면 50개, 그 다음 80개, 100개, 뭐 이런 OX, 왜냐하면 작품을 누적해서 볼 거거든요. 그런 애들이 보다가 이제 이거 다 맞아야, 100개여도 다 맞아야 통과예요. 그럼 나중에는 3-4번 반복하면서 외워서 풀겠죠. 선생님, OX 외워? 하지만 보고 한 번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저는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OX 문제로 빠지는 개념 없이 한 번 다 계속 점검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OX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들어와서 숙제 질의응답 했잖아요. 그 다음에 테스트 볼 동안, 이거 볼 동안 제가 쫙 돌면서 숙제 검사를 해요. 그래갖고 한 명 한 명 숙제 이제 완성도를 보는데 두 번째는 숙제 완성도가 이걸로 또 정확하게 잡히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숙제를 열심히 했는지, 놓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자기네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핵심 내용 정리입니다. 처음에는 그 내용 정리 보니 그냥 나갈 거예요. 그냥 나가고 그다음에 아이들 프린트 갖고 오면 1차, 그다음에 2차, 3차에 걸쳐서 내용 정리가 계속 추가가 되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최종 보내다가는 요걸 이제 이게 빈칸을 뚫는 거예요. 뚫어가지고 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큼만 뚫리지만 나중에는 이게 다 뚫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뭐 갈래, 그다음에 성격 다 이거 다 뚫려요. 그럼 여기다가 다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막판에 파이널 때 가면 아이들이 이거를 쫙 빈칸을 다 써요. 그럼 100점이에요, 저희. 그 다음에 서술형 없잖아요. 다행스럽게. 올해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면은 이걸로 그다음에 OX로 다 걸러냈잖아요. 100점이에요, 그냥. 네,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수업 구성 전에 제가 이게 이제 핵심 정리본이고 이거 준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내신을 해보니 내신은 별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 개념하고 집중하고 반복이거든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그냥 100점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1등급이에요 라고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어머님한테 1등급 아니고 저는 100점이에요. 100점을 위해서 이 수업을 달려간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8회인데 여기 하다가 제가 더 부족하다 싶으면 더 불러요. 더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8회 4번을 반복을 시켜가지고 가는데 이 안에서 이제 뭘 하냐면 일단은 개념을 잡아서 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2학년 때는 개념 싸움이라.
그 다음에 집중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와요. 일주일에 한 번에 3시간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8번을 해가지고 100점을 만들고 전교 1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허투루 쓰는 시간이 하나도 없죠. 그 시간은 온전히 집중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반복이에요. 이거 아이들 못해요. 집중, 반복, 개념 잡아주는 거 아이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냐면 제가 그 진도를 빨리 빼잖아요. 그러니까 진도를 쫙 뺐어요. 그러면 시험 범위 다 나갔네? 그리고 거기서 안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 동영상으로 볼게요. 뭐 자료만 받아갈게요. 안 줘요. 왜냐면 100점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아이의 결과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말 듣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요. 아이들과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에 대해서는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자료 안 나갑니다. 이제 들어오지 않으면 동영상 안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신은 진도 한 번 뺐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한 번 뺀 걸 가지고 계속 집중해서 반복하고 그 문제를 심화하고 정리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나 학생들이 다 그건 생각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내신에서 이제 각 학교 100점들 전교 1등 아이들을 다 반에 다 데리고 있어요.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내신에서 100점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노하우가 저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죠? 그게 맞았을 때 이제 시너지가 나서 100점이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중상고 아이들 1학년 이렇게 쫙 끌고 왔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력 좋아요. 중상고 아이들. 시험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거든요. 거기에다가 제가 개념을 집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반복시켜주고 집중하게 만들면 100점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맡겨주시면 2학년도 탄탄하게 쭉 2학기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구성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시간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3시간으로 꽉 채워도 너무나 수업이 부족하긴 한데,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제 점검, 그 다음에 질의 응답하는 거, 테스트하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30분 이상이 이제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 남아서 여기서 제시 통과가 안 되면 여기서 다시 제시 볼 거고, 그 다음에 추가 질문 받을 거고, 아이들 중에는 선생님, 제 숙제량이 적은 편이 아닌데 그걸 다 풀고도 또 요구하는 아이들이 중상고에는 꼭 있어요. 선생님, 저 문제 더 풀고 싶으니까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 자료라든지 이런 거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자, 수업 시간표는 저희가 일요일 날이에요. 오전 9시 반에서 12시 반까지고요. 개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딱 시작하는 첫 주에 일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탄탄하게 만들어서 이제 2학년 첫 중간고사 아주 성적 좋은 성적으로 만들 테니 걱정 마시고요.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기대하는 성적, 그 기대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진경한테 보냈다 하시면 어머니들의 기대치 그 이상으로 보답을 하는 수업이 될 테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열심히 데리고 가겠습니다.